여러분 더운 날씨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한밤 기온도 35도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의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최강욱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의원님, 그 새 검찰총장 후보가 이제 지명됐습니다. 네. 심우정. 네. 심우정. 예, 그 심대평 씨 아들이라고. 네. 심대평 씨 장남입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90학번. 90학번. 와. 이제 90학번 90년대 학번이 이제 검찰총장 하는 예. 시대가 됐군요. 그 친구가 재수 90이어가지고 8, 9학번 애들이 예. 형이라고 안 부르고 맘먹는다고 불만을 나한테 제기하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70년생인가 보네, 심우정. 아니, 뭐 삼수까지는 말 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룰 아닌가요? 국룰? 예. 저는 그래요. 하여튼 조금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친구를 제가 잘 알아서 그러세요? 네, 상당히 가까운 후배였죠. 근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은 네.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가 지명하는 검찰총장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90학번이라면은 네. 그보다도 2개 학번 아래인 네. 73년생 한동훈도 예, 법무부 예. 장관을 했는데 뭐. 결이 좀 다르니까. 걔네 같은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쪽은 그래서 한동훈은 특수고 이쪽은 뭐 기획. 기획? 예. 기획부라는 게 있습니까? 특수부는 제 들어봤었는데. 부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지네들끼리 그렇게 구분을 하죠. 누가 명시적으로 구분해 준 것도 아닌데 예. 뭐 공안통, 강력통, 기획통, 특수통, 뭐 형사통. 예, 지네들끼리 형사통이란 게 있나? 형사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예. 근데 기획이라는 거는 예. 수사보다는 예. 행정 업무에 밝은 친구들. 그러니까 보고서 잘 만들고. 그 지금 이 시기에 왜 기획통을 검찰총장으로 그게 세우려고 의미가 했는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첫 번째 들었고요. 예. 저는 심우정이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거론되는 4명 중에 예. 윤과의 거리로 검사 때의 거리로 생각하면 제일 멀리 있는 게 심우정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라인도 아니고 그렇지. 계통도 다르고 해서 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리를 이제 법무부 차관에 현재 있고 예. 대검 차장을 또 그 전에 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직을 그렇게 주요 보직을 다 했으니까 빼놓을 수는 없어서 포함됐나 보다만 생각을 했다가 네. 나중에 얘가 휘분 나온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기 우리 한남동 김 박사님 오빠가 휘문 동창이라면서 그래요? 예, 김진우가? 그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진짜 되길래 그러면 김건희 입김이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검사로서의 어떤 일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윤 입장에서 특수통이라고 저기 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원석, 한동훈 뭐 이런 저기 분이죠. 뭐 신자용 이번 그렇지. 후보자 중에 예. 임관혁 예. 뭐 저 그런 사람들은 네. 그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네. 그 기질적으로 정치 검사의 기질이 다분한 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똘마니들은.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원석이 자기한테 보이는 그 배신의 모습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송경호 포함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런 걱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저런 거 없이 절대 예. 고개 쳐들지 않고, 예. 조용히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똑같은 시기에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네. 딱 중반에. 네, 딱 중반에 두 번째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고 총장이 되기 위해서 사기를 쳤으며 네. 되고 나서 또 무슨 일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저질렀던가 예.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저 최강욱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나 공수처 지지한다.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할 예. 수사권을 확실하게 검찰에다가 넘기고 검찰은 그 기소만 하는 네. 지지한다. 예. 그래놓고 그렇게 청와대 인사들한테 사기치고 예. 임명된 이후에는 완전히 그 거의 쿠데타에 그 버금가는 행동을 했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계통의 똘마니들이 네.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 이 사람 생각할 때. 박정희가 늘 군사 쿠데타를 염려했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본 사람이 더 그걸 경계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나 이원석, 뭐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행태가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형님을 위한 겁니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위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니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야지 왜 니네가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표정을 짓고 왜 그걸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네. 질문 들어갑니다. 이원석이나 뭐 한동훈이나 그리고 그 송경호나 다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 형님, 저희가 형님을 지켜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는 좀 그 수사하고 뭐 필요하다면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형님이 살 길은 김건희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말은 못해도 이 흉중해. 아니요, 흉중해도 그런 것까지 생각할 만큼의 그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공범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 대통령까지 되셨으면 예. 우리도 좀 생색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지금 조직의 후배들이 정권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은 다 해체되고 지금 모습으로 안 된다고 다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 이거 출석 요구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네. 이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모양은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다 처리해 드릴 봐주고 테니까. 털들에도 털어야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우리도 좀 체면을 세워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도 왜 소환 출석 요구조차 못하게 하는지. V2니까. V2니까. V1이 싫다고 하는데 V2가 감히 V1한테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서 V1에게 그냥 봐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서 한번 사진 찍혀주고 그리고 털면은 또 나중에 명예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V1이 V2한테. 감히 그럴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럴 수밖에 아니 없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일화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선배라는 사람들 자기가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연말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여사 문제 좀 해결하라고. 정리하고 털고 가라. 예. 그러니까 창밖으로 가서 창가로 가서 먼 산 쳐다보면서 한숨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강을 쳐다봤겠네. 한강을.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당히 원로급 선배들이 대선 직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네. 쌍소리 듣고 쫓겨났다는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선배인데. 선배 당신이 지금도 내 선배인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나가이 X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야 미쳤구만 완전히 인간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선배 취급해주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게 누구? 정상명. 정상명. 그 줄에 섰던 사람. 예. 정상명이가 최은순하고 이번에 또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었죠. 정상명 씨. 정상명이가 최은순하고 뭐 이게 뭐 연관이 있다는 그런 제가 인터넷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못 봤네요. 뭐 보긴 했는데 이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야 이제 선배 대접 받는 사람은 정상명 씨밖에 없다. 옛날 내가 당신 밑에 후배로 생각하지 마라. 어디서 감히 뭐 이런 야, 식의 반응을 자식이네 보여서 진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황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총장도 결국 김건희에게 이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 권력이 말입니다. 예. 그 보면은 대통령을 뭐 한 20년, 30년씩 지가 혼자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아들이 국방장관, 뭐 딸은 국회의장, 뭐 사위는 또 무슨 재벌 총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다 챙겨 먹으려면 결국 피가 섞여야지 배신 안 하고 끝까지 같이 가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은순이도 이제 검사 사위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V1과 V2 입장에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탄핵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라고 거명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믿을 수 있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핏줄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랑 하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휘문 동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동기예요? 네, 동문이 아니라? 동기라 그러더라고. 동기라 그러더라고. 예. 그럼 여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얘는 그동안의 근무나 연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너무 거리가 먼데 설마? 그리고 심우정이가 예전에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거든. 아, 그래요? 예, 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자, 여러분, 이거 오늘 고수의 전략 특종입니다. 특종이에요. 이거 저 썸네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검찰의 이 그 과거에 지네들의 인사 관행이나 네. 이런 거하고도 안 맞고. 언제? 그 7월 말에? 2019년 7월 말? 그러니까 처음 인사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그렇죠. 예. 그 첫 완전 인사, 턴키로 그냥 다 맡겨버려가지고. 첫 인사 이후에 예. 검찰 내부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 지금 너무 말하자면 독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공안부장도 특수부 그렇죠. 출신으로 다 해가지고 가서 하고. 완전 특수부 전속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 예. 윤석열이가 예. 검찰총장 취임하고 예.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한다. 아, 그렇지. 예. 아주 이런 개잡듯이 얘기도- 잡아요. 예. 이런 얘기도 뭐 내부에서 뭐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고. 네. 저하고는 이제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네. 너 지금 이게 지금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그때면은 봐도 대통령 청와대 예. 그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계실 때 그렇죠. 그때 심우정이하고 이렇게 소통하셨고. 예. 오. 아니 원래 친한 후배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앞을 묻고 이러는 사이라니까. 예. 제가 걔 애들 돌잔치에도 참석하고. 아. 그 친구도 우리 집 애들도 제가 좀 많습니까? 예. 돌잔치에 오고. 진짜? 우리 집 사람도 다 알고. 야, 그러면 저기 그런데 윤석열이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네. 세상에 이 그러니까 뭔가 최강욱하고 인사 검증을 잘못한 거지. 심지어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옛날에 뭡니까? 예. 저기 그 손준성이도 예. 원래 손준성은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최강욱 라인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하고 다 가깝게 지냈던 후배들이에요. 걔들 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원래 자기 똘만이었던 그 특수부 후배들은 다 지금 내친 형국이 됐고 이제 버린 형국이 됐고 그래놓고는 지금 그 빈자리를 뭐 이창수 같은 사람을 갖다 앉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번에 심우정을 갖다 앉혔다. 그 단지 그 저기 김건희 오빠의 그 휘문고 동기라서 그게 맞다면 아니요. 휘문고 동기라서보다 더 큰 거는 얘는 말하자면 고개를 쳐들 그 결기가 없다. 아, 심우정이가 기본적으로 검사로서 쭉 해온 길이 윗사람 우중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원래 기획이라는 업무가 어느 정부 부처에서든지 기획 조정관, 기획 담당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기획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보고서 만드는 데예요. 하명 청와대 보고서, 그다음에 하명에 충실한 국회 답변 자료.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게 주요한 업무야.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코드를 맞추고 무슨 내용으로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특화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 이원석이 이제 9월까지인데 이원석 그 끝날 시점 이전에 그 주가 조작이니 디올백이니 다 종결할 흐름이죠 지금. 그러면 아니 그 기획통이었던 그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처리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 무슨 그렇게 이게 주물러 본 역사가 없다면서요?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원석 있을 때 그 이원석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가 결제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수 있겠네. 차라리 새 총장한테 너 누가 시켜줬어 지금 은혜에 보은해야지.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하면서 이거 정리해야지. 이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 한 달 남았는데. 아니 그 심대평 씨 아들이란 점이 전 좀 주목이 됐는데 그 말하자면은 잘 사는 집 고관대작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심대평 씨가 관료로서 나름 굉장히 그 성공하신 분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 JP 이래 뭐 충청도의 맹주가 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랬죠, 실제로. 했었고 예, 예. 자유선진당 네. 하면서 신 대표 씨가 아들 셋을 두셨거든요. 네. 심우정이 큰 아들이고 예. 셋째가 또 있는데 셋째도 지금 변호사예요. 그 셋째는 육사를 갔어. 첫째는 서울법대를 갔고. 예. 그 옛날 이제 육법당 시절에 그렇지. 그 저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아들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뭐랄까 그 지금 어르신 세대에서는 그 뭐랄까 그 부모한테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네. 하는 예. 그 애들이 뭔가 이렇게 몸가짐이 단정하고 선배한테 깍듯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이나 태도에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그 무난한 스타일.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힘 빠졌다라고 판단될 때는 네. 그럼 그 사람이 그때까지 윤석열한테 이렇게 줄 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바로 그 점 그럴 때문에 수도 있죠. 예, 그런 점 때문에 그 윤석열이 그 밑에 두기에는 너무 고관대작 아들이 아닌가. 좀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거의 개의 다름 아닌 검찰총장이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이 불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나중에 어쩔 망정 네. 당장은 보기에 제일 순해 보이거든. 심우정이.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이제 그 치받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네. 지금 소위 특수 계통 애들이 하는 그런 난도질 같은 짓은 못한다. 네, 자기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 예, 그렇죠.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덜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지켜봤던 심우정이 제가 다른 그 후보자들도 하나 그 이진동이라는 사람 하나 빼고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잘 아는데. 이진동은 뉴스버스 대표예요. KBS 공인. 예. 그런데 그 기질이나 이런 걸로 비춰볼 때 네. 심우정이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검사 혹은 검사 출신들이 보여왔던 그런 택도 없는 뻔뻔함, 네. 그 이진숙류의 뻔뻔함, 그렇지. 그거는 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친구예요. 아니 혹시 이번 그 인선에 네. 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뭐 같이 일을 해봤다면서요? 네. 김주현 직속상관이었죠. 김주현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김주현을 통해서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검찰을. 아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네네네. 검찰총장을 시켜놓으면 네. 컨트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주현을 통해서 심우정을 컨트롤하기가. 네. 그리고 김주현 입장에서도 본인이 검찰국장일 때 네. 바로 밑에 검찰과장이었거든요. 심우정.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데리고 네. 일하기가 얘가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생각. 요 엄밀히 말하면 검찰총장을 그 유일하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네. 어떻습니까? 박성재하고 뭐 심우정 관계는 어떻고 또 박성재하고 저 김주현 관계는 어떤지 이제 통 몰라서. 박성재 씨가 제일 많이 선배죠. 예. 기수로 따지면. 예. 그거 자 오만방자함이 굉장히 크게 예, 느껴집니다. 예. 청문회 때 보면. 그 사람 참 태도가 참 거기도 좀 그렇죠. 예. 근데 그 박성재 심우정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같이 근무하거나 뭐 이럴 수는 저희가 아니고 네. 박성재, 김주현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데 그렇죠. 예전 검찰이 청와대하고 짝짝꿍하면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뭘 만들어 갔는가에 대해 되게 익숙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 그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직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동안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를 한 거고 예. 인사를 한 거고 예. 그거를 이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게 그런 거거든.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있을 때 야 누구는 여기다 보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 말아먹게 해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사건 키워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예.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아니면 또 이거 내 새끼도 좀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제일 그렇게 안 할 것이냐가 필요했을 거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예. 아니 뭐 법과 원칙에 비춰서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뭐 특혜나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딴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결기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할 사람을 최대한 지금
찾은 거라고 봐요. 자, 제가 좀 장담하건데요. 우리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씨, 그분은 모든 지시, 부당한 지시든 합당한 지시든 다 녹음할 겁니다. 다 캡처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 결기 없는 사람들이 그냥 결기 없다 죽진 않거든요.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보호할 수단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잘 먹히는 동물들 보면은 이 자기 보호를 잘하잖아요. 외양으로, 뭐 풀 색깔을 하든 흙 색깔을 하든. 그렇듯이 심우정도 그래, 그렇게 뭐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그래도 한 칼이 있을 거예요. 심우정이가 상대적으로 입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네. 행여나 무슨 그런 일이 있어도 네. 외부에다가 예. 알리거나 예. 자기들처럼 뒷구멍으로 언론 플레이하거나 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것도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결정적인 자신이 이제 책임을 뒤집어써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점을 저는 좀 어떤 근거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예언을 해봅니다. 글쎄요. 예. 예.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그 극간대 없이 추락하면은 그때까지도 윤석열한테 뭐 충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많은. 예, 물론이죠. 뭐 그거야 그럴 텐데. 예.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제 우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그런 안타까운 선택이 없게 하려면 예. 좀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외롭지 않게 있다는 거를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 총선 때 보니까 세종시에서 갑을 다 국민의힘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 표차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네. 예. 그러고서 바로 무슨 직무감찰 지시하고 막 그랬잖아. 예. 출근 시간 체크하라 그러고. 그러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더 열받죠. 네.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울분이 폭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좀 해보는데. 마음속으로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은 지는 오래됐죠. 예. 근데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네. 그걸 표출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 드러내놓고 뭐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뭐 돌을 던진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에는 다 담아두고 있고 나름 다 기록은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기록을 한다. 자기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녹음하고 다 문자 캡처하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권력이 쇠락하고 있다. 이 시그널만 나와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게 옛날로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가고 다 파괴될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지만. 네네. 그래도 민주정부가 쌓아 올린 저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박정훈 대령이나 백혜령 경정이나 이번에 김모 국장님이나 이런 모습에서 다 지금 옛날 공무원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MB 정권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안에 내부 게시판에다가 뭐 저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올리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뒷구멍으로 뭐 줄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있는데 누구한테 줄 서야 되나 이런 거 알아보고 뭐 V1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안테나 세운다는 얘기는 있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접점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화점이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정부를 겪어보면서 어느 정부에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좀 비참하지 않게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자괴감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야, 아빠가 나가서 더럽게 해서 돈을 벌고 왔다. 뭐 이런 자괴감. 집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아빠고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빠인데 바깥에 나가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토로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적으로 보면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뭐 의사 정원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한테 덮어 씌우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있다고 도처에 다 덮어씌웠잖아요. 그렇지. 외교부 무슨 뭐 옛날에 외교 참사 났을 때마다 예. 외교부 직원들 왜 박진 같은 사람이 해임 건의가 되고 예? 바이든 사태 때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쌓이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과거의 민주정부에 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나 자기의 일상이나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정권에서 그 이태원 참사는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예. 소방관한테도 다 뒤집어 씌우고. 근데 경찰, 소방 그 윗선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어요. 네. 그 사람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뭐야? 왜 아랫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네.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참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리 큰 죄가 있고 또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그 사람이 그냥 김건희한테 가서 이러기만 하면은 예. 모든 게 다 면책이 되는 이런 구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만 있을 리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우리 공무원분들 좀 용기 내시고 아니 이 정권 뭐 가봐야 이 정권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뭐 나중에 덕을 볼 것 같습니까? 실제로도 작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될 생각 없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앙에서 끌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네.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네. 예. 공무원분들이 좀 더 좀 용기를 내시고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MB 때 그 영혼 없는 공무원 얘기가 그렇지. 한참 나왔었잖아요. 예. 요즘은 좀 그게 덜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윤이 전행을 하고 황당한 일을 하니까 네. 공무원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옛날 같으면 야, 너 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저 나쁜 짓을 계속해? 뭐 이렇게 비판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아이고 참 당신들도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 민주정부를 한번 거치면서 달라진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MB가 그만큼 꽉 그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사회 그러니까 인식이나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거죠. 바뀐 부분이 있었군요. 옛날 예. 같으면 그냥 예전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군인 밑에 공무원이었잖아요. 군부독재 때. 아,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어찌 보면 주눅 들어 있고 길들여 있고 한데 그 뒤에 이제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정부 때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벌써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DJ 때까지 포함하면은 25년.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다들 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경험해본 이 공직사회나 공무원 조직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노무현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을 때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예. 뭐가 다르더냐라는 거를 그때 저랑 청와대에 같이 계신 근무했던 분들한테 행정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그때는 대부분 다 초짜 공무원이었을 때고 네. 그때 저랑 같이 청와대에 와서 근무할 때는 꽤 이제 중견 간부가 돼가지고 청와대 네, 뽑혀온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무서웠대. 그래서 뭐 권력의 압박이나 이런 게 무서웠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대요. 자기 윗선. 예. 자기 윗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정말로 따르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행정수도 이전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저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해야 되고 네. 뭐 저기도 행정수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 맨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정부하고 보조를 같이 했던. 네. 네. 그 업무 하던 사람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정권에 이렇게 하더라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그 어린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앉아가지고 나는 커피 못 마셔. 나는 그냥 찬물이 좋아. 이렇게 네. 해놓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룸사롱을 나는 원래 할 거야.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국장이 됐을 때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일까? 이런 것도 하나 자괴감이 들 뿐만 아니라 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예. 저렇게 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뭐 한 3, 4일 남았는데 예. 자, 막판에 정봉주 변수가 돌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제일 시끄러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관련해서. 김현정 CBS 뉴스 쇼 그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일주일은 정봉주의 판이 됐다. 예. 근데 그게 긍정적인 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당원들의 뭐 분노가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잘했다, 지지한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 발언의 맥락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본인이 아니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뭐랄까 처음에 이제 그 선두를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최고위원. 예, 네. 부산 경남에서부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김민석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올라오면서, 예. 김민석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 예. 이런 발언한 이후로 완전히 뭐 하여튼 대세가 바뀐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는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함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김민석 후보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 군데에서 보였잖아요. 예. 그런 징후나 모습들은.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 의견을 물으시길래 예. 글쎄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후보분들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느냐. 서운하게 했어요. 예. 사실은. 그리고 네. 정치인들이요. 예. 저는 필드에서 이렇게 직접 격렬하게 무슨 선거를 제가 후보가 돼서 뛰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랄까 그 열정이랄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네. 그게 당내 선거가 됐건 예, 예, 예. 전국 단위 선거가 됐건 네. 뭐 지방 선거가 됐건 그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 무슨 교황식 선출 방식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파이널 후보에 포함됐던 적 기억합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 번 제가 유일하게 예. 이분들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이겨야 한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집착. 예. 예.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저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포함되거나 떠 올라오거나 이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이나 네. 뭐 일종의 불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단 와서 너 한번 일단 밟고 시작하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것도 네. 대선을 치룰 지금 지도부를 예. 구성하는 선거인데 네. 이 와중에서 이제 어쨌거나 대표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었고 또 실제로 나선 분들이 대표하고 어떻게 화합해서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이 김민석 후보의 약진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뭐랄까 이거저거 다 실패하고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정봉주 후보의 입장에서 제일 서운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졌나 보다. 네. 뭐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맨 앞서서 달리다가 지금 추월당한 상황이니까. 근데 예.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농반진반으로 최고령 후보다. 아니 김병주 예. 사성장군 그분보다도 2살 위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최고령이라고 그러면 설마 그러는데 최고령 후보 맞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하고 예. 그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외양은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일을 잘했죠. 최고령 후보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치인 정봉주가 겪어왔던 역경, 네.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좀 이렇게 무게 있게 대처하고 예. 여유 있게 좀 반응하고 이런 것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옛날 그 팔팔하던 정봉주의 모습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필이 되고 먹힐 거라고 제가 보기엔 좀 오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이제 내가 진이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이에요. 당원들이 갑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네. 선거 구도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선거인데 지금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예. 이렇게 지금 많이들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선거 앞두고 큰 변수가 됐는데 그게 긍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같은 분은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 반명에게 지금 호소하는 전략 아니냐, 뭐 당원의 득표를 얻겠다는 거냐. 그 현재 그 비중을 보게 되면 반명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뭐 그래봐야 10%.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그거에 호소해서 득표를 하는 일종의 전략으로 그걸 바탕으로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던데 그게 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이제 일주일 남은 네. 그 이제 파이널 그 경쟁은요. 그 국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틀간 하는 ARS. 30%는 친윤이 전화받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윤 쪽에서 정봉주를 찍지 않겠는가 이런 표 계산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아니 17, 18일인가 마지막 또 ARS로 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당원들이. 네. 그 비중이 또 꽤 높을 것 같던데. 그 표가 많을 것 같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결과보다 그때 17, 네. 18일간 양일간 투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서 예. 어떤 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될지는 저는 뭐 전혀 감이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표 계산을 해가지고 혹시 말하자면 득표 전략으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역전을 노리고 한 거다라고 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당연히 같은데. 좋은 전략 아닌데 네. 뭐 지금 저기 뒤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심리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뭐 그런 들고요. 점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선거하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 아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윤석열 석 달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네. 와, 우리 대통령께서 낮은 대로 임하셔서 김정한 목사가 낮은 대로 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낮은 대로 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통신 자료가 이렇게 들춰지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구나, 우리 존경하는 윤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봐야 될는지. 아니 일단은 석 달치, 그러니까 작년 아마 그 7월, 8월, 네, 9월이겠죠? 7월, 8월, 9월. 요 세 달 동안에, 석 달 동안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은 예. 그 개인 폰으로 전화한 거 예, 예. 많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는 그렇죠. 이제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예. 그 문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문자 아니 문자는 꼭 확인할 수 있다는 지금 보장은 없죠. 그 문자 보존 연한 기한이 그 1년 되기 전에 네. 1년 되기 전에 다 확보했다고 해서 혹시 문자도 확보한 게 아닌가? 통신 통화 내역은 그 1년까지 되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1년 보존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래요. 기억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은 그래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그게 이제 양쪽 쪽을 비교해 보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왜냐면 상당 부분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 그게 다 보면은 여기 무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도 전화를 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집중돼 있는가도 사실은 사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화로 예를 들어서 뭐 천공하고 통화한 게 나왔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천공이 무슨 저 공직자들하고 통화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네. 지금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지금. 그렇죠. 야, 이거 의외로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도리어 윤석열보다는 김건희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람들, 그 사람들 리스트가 나오면은 요거는 김건희가 통화했구나라는 짐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국민들 시원하게 이거 이러이러하게 지금 공무를 사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한 사람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보한 이상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남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러면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없애버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단죄될 길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언제 그 공수처가 이 수사를 끝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도 아니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거를 못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자빠지는 것보다 그거보단 낫지. 이러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찌 보면 공수처 내부에서도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기초조사는 할 테니
빨리 가져가시라 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예. 한동훈이 얘기했던 그 특검, 예. 최혜병 특검을 예. 자기들이 법안으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동훈한테 압박하는 수단인데 예. 한동훈은 함흥차사예요. 예. 당대표 되고 나서 일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들 뭐 다 뒤엎는 행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수준이나 수법이 그래요. 아이고. 뭐 자리 차지하기 전에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예. 그거를 일단 자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 뒤에 무슨 그걸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어쨌든 이거는 상설특검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예. 계속 현재 거부권 행사할 예,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거부권이 계속 되면 네.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일단 시작하는 게 개문발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최혜병뿐만 아니라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 조병로 이 사람 네. 저기 이종호가 무궁화 2개 달아주겠다고 했던 조병로가 이 세관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라고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 우리 백혜종 경정에게 요청을 했는데 백혜종 경정이 야 이거는 부당한 수사 외압이다 해가지고 이걸 공론화하려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읍소하는 그런 문자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걸 언제 보냈다는 거죠? 뭐, 그게 작년 11월 14일쯤 그러니까 왜 보냈다는 거 보냈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인천세관 그 공무원들 이거 좀 봐주셔야지. 만약에 안 봐주시면은 이 정부끼리 싸우는 거가 되는데 모양이 나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혜종 경정이 뭐야 뭐 이런 수사 외압이 있어. 아니 당신 뭔데? 제 얼굴 봐서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얼굴 봐서 뭘.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조병로가 봐달라. 내가 이 승진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그 상황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기사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이 제 치안감 승진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관세청 수사를 눈 감아줘야지 내가 치안감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낸 그게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수사 무마.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거였고 그렇게 이 문자 보낼 때. 이 문자 보낼 때는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종 경정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왜 지금 수사 외압을 해? 하면서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공론화, 그러니까 네. 즉 언론에다가 이제 네. 제보를 하려고 그러고 제보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네. 봐달라. 취재가 들어가니까. 예. 이런 구조인 거죠. 예. 야 이거 아니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서울청 근무했던 경찰관들한테 제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100% 승진될 거라고 확신하고 다니다가 아니 그래도 그럴 거 진짜 이종호가 또 그럼요. 밀어줬다면 예. 발표가 되는 날 안 되니까 진짜로 몸져 누웠다는 얘기가 돌았대요. 이게 공무원들한테 정말 승진은 뭐 자기 그 어떤 존재의 의미와도 직결되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 조병로라는 이 개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른바 편집증도 편집증? 욕망. 편집증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상한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 방송국에 날마다 전화를 하는 분이에요. 왜 전화를 했느냐? 5시 뉴스를 하신 아나운서가 누구냐? 네. 자기가 그 아나운서를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체크를 해서 뭐하게? 근데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송마다 전화해가지고 3시 뉴스 누가 하셨죠? 또 CBS는 30분의 뉴스가 있어서 그때. 예. 그래서 CBS는 30분 지나서 그 뉴스 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하신 거 확인하신 기록을 거예요? 해야 되는. 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비와 관련한 책들 보면은 그분이 다 나와요. 방송사별로. 예. 그분이 뭐 공무원이었다고요? 근데? 공무원이었다고.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련이 없죠. 없는데 그래요?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예. 그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참. 예.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아니 같고. 뭐 돈과 재산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과도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무슨 행동을 벌이는지를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편집증, 그 집착. 네. 그래서 안 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결국 그 사람 징계를 면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아, 그래요? 행정고시 출신이고 조병노라는 사람이. 아, 그래서 경찰을 해요? 그래서 관세청에 근무하다가 경찰로 왔다니까요. 아, 말씀드렸는데. 예, 예, 예. 그래서 관세청 업무에 또 이렇게 저기 관세청 사람들이 더 연락하기가 수월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그 승진이나 출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이 사람 안다 그랬잖아요, 누군지.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잘 안 되니까 예. 그것이 본인이 어떤 업무 성과나 능력으로 이걸 보여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줄이 없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방에 줄대고 뛰어다니고 뭐 이상한 거에다가 집중하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비굴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줄에 집착하는 사람 같습니다. 거죠. 보니까. 그럼요. 예. 물불 안 가립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서 어떻게 세관 공무원이 마약범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들고 온 사람을 빼줄 생각을 했을까? 예. 이 배우가 누구일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미스테리죠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공직자로 지금 그 다시 또 복직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멀쩡하게. 관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74kg의 마약이 들어오면은 무려 230만 명에게 그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고 우리가 해외 토픽 2,200억짜리라고. 같은 데 보면 예, 마약을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온갖 기발한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몸 안에 숨기고 막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신체 안에 숨기고.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몸에 두르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 많은 마약을.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믿는 구석이나 협조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온 사람들이죠. 예,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그 김건희 동생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좀 좀 들었네.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이 김건희를 의심하게 되는. 근데 의심해봤자 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요지경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점점 이게 그 전에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천공어록을 찾아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김 박사님 그 관련 이런 걸 찾아보는 분들이 훨씬 늘어나는 것 이 같아요. 천공이 점점 권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뭐 이혼을 권장하는 진짜? 예,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예, 그 지금 흐름에서 어쨌든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예. 윤석열 힘 빠지면은 정말 모든 걸 다 털면은 어렵지 않게 현재 그 국정의 온갖 그 문제들이 다 거의 솟구쳐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은 확증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네. 많이들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상상하듯이 윤석열이 V1에 해당하는 김건희로부터 그렇게 지시와 압박을 받아가지고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우선 탄핵이 되겠지만은 아니 뭐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주범이 되는 거니까. 주범이 되는 모든 거죠. 범죄와 관련해서. 예, 공직자로서 이제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권유를 받든 공직자가 예. 사적인 어떤 친분에 의해서 네.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당연히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저지른 그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본인이 주도해서 한 주범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교사범이거나 예. 그 두목급 사람이 또 있다고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김건희. 네, 예. 공범 관계에서 근데 그런 거죠. 권익위의 결론에 따르면은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올 예. 가능성은 없을까? 아유 정말 참 울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예. 아 참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잊지 않는 게 잊지 중요하다. 않으시고 하나하나 지치지 다-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예, 요즘 예. 이제 날도 덥고 막 이러니까 저는 제일 좀 뭐랄까 걱정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 내가 하루하루가.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체념해 버리시게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최근에 뉴라이트가 아주 뭐 그냥 예. 고위
공직을 거의 독식하고 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아주 정말 활용점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종찬이라는 분을 그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그분이 애초에 전두환이 똘마니로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민정당. 네. 예. 그러다가 이제 DJ를 도왔고 예. 뭐 국정원장도 하시고 예. 그 뒤로 이제 꽤 합리적인 보수의 면모를 보이신 분이었는데 네. 저는 아들하고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윤석열 지지하는 거 보고 제가 이철우. 예, 정을 끊었거든요, 진짜. 예, 예,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저기들을. 예. 이분들한테는 나라의 장래나 뭐 이런 것보다 사적 인연이 훨씬 중요한 분들이구나 글쎄 생각이 말입니다. 들어서 예.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밀정들이 암약하고 있다.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김태효? 아니 뭐 하나뿐입니까? 어디 뭐 사방에 예. 김태효가 생각이 나던데. 예. 어쨌든 김영석 이 사람 또 목사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요? 목사예요. 목사님들은 참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좀 사실은 다양한- 예전에 총신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분들이 예. 지금은 이제 50대에서 60대 그 사이인데 예.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김영석이가 괜찮은 역사학자로서 총신대에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뉴라이트들에 그런 분도 꽤 있어요. 안병직도 거기 제일 두목이 안병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도 얼마나 우리 대학 다닐 때 예. 저 존경받는 진보적 학자였는데요. 이영훈도 사실 그랬고. 이영훈은 거기 제자기 때문에 저희 때는 잘 모르던 사람이었고 네네네. 안병직 선생은 굉장히 김문수가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됐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안병직 교수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왜 갑자기 180도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두엽이 뭐 바뀌었거나 훼손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욕망, 나르시시즘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받고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또 정립해왔던 뭐 이념과 철학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쌈 싸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나르시시즘이 강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하고 비춰보면 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딱 수식으로 뭐 일반화돼가지고 딱 드러나 버린다거나 실험으로 입증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학 그냥 생각의 체계지. 교과서 중에 고전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셈이죠. 그건 날마다 바뀌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와, 그 참 그렇게 과거의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워요. 예. 좀 일관된 면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현자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다가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공부를 해보니 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바로 보수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바울이 예. 아주 어마어마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다마스코스 가는 길에 예수의 환상을 보고 갑자기 180도 입장이 달라졌다.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은 다 바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순교하겠네 다. 순교해야지. 순교해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사가. 사실은 또 바울의 삶을 감히 비유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은 그 뒤부터 완전히 일관된 아주 저거. 그 이전에는 그 사회의 엘리트요 상류층이었는데 네네. 완전 마이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보세요. 뭐 자기들이 진짜 회심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욕망을 충족하는 삶 아닙니까? 네. 출세하는 삶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요직에 들어가려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현대사가 예. 배태한 일종의 성장시킨 괴물이라고 봐야죠. 노무현 대통령 그 가슴 절절한 연설 네. 지금도 회자됩니다마는 기회주의자가 승리하는 역사. 네. 네? 그리고 그 올바른 걸 외치는 사람들은 늘 피해를 봐야 됐던 역사. 손해를 보는. 예. 네.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자, 하여튼 김영석 이 사람 이렇게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실망도 하셨다고 하지만은 야 역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가오가 보이더라고요. 예, 이 대응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노련하게 하시더라고. 독립기념관장 인사 철회하지 않으면 너무나 명료한 딱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광복절 협조 안 한다 예,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다운 어떤 기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아드님도 나섰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다. 아 이철우 교수가 예, 예. 오 그래요. 진즉 그러셨어야지. 아니 그걸 몰랐냐고. 아니 저는 지금 그 철 들고 나서 20대 30대 돼가지고 이렇게 봐도 영 아니던데 어릴 때부터 봤다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참. 아니 친일 반민족 그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 후보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 몰랐던 일들이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저거 그런 일도 저지를지 몰라 했던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거는 결국 일본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정인 교수님 예, 계시잖아요. 예, 예. 문정인 교수님이 한번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집단이 신봉하는 이념은 그냥 소셜 다윈니즘인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시죠? 소셜 다윈니즘.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것을 예. 아주 신봉하면서 세상은 정글이고 경쟁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된다. 예전에 그 제국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또 진화론자들이 또 얘기했던 기본 논리가 거죠. 예. 그거를 진화론을 왜곡해가지고 예. 사회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예. 소위 우등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그렇죠. 민족이 있고 뭐 이렇게 썼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히틀러도 그렇게 오용하고 예, 말이죠. 멘탈리티가 예. 제가 어제 그제 굉장히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우리 그 한동수 검찰부장 있잖아요. 알죠. 예, 예. 예. 그 부인을 예. 뵐 기회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자, 여기서 한동수가 누구냐? 그 개방형 공직으로 대검찰청 그 감찰부장을 감찰부장, 예. 맡게 되신 분이 원래 판사 출신인데 예. 근데 그 시기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됐어요. 이 감찰부장을 함부로 날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뒀는데 윤석열이가 이 한동훈 감찰부장한테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온갖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채널A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을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네. 거의 때릴 듯이 저기를 했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 방해하고. 큰 몸집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협박을 예. 위협을 줬다는. 그 뒤로도 뭐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도 역시 감찰을 방해했고 또 한동수 부장께서 그런 말도 했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예. 들었다. 욕을 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심정도 얼마나 글쎄 말이에요. 저기 참담하셨겠어요. 예. 그런데 제일 힘들고 아팠던 게 그거였다고 하시더라고.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분이신데 네네. 성당에 갔더니 예. 거기 서초동 살거든. 예. 이제 서초동에 소위 말하는 이찍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양반들이 미사 끝나고 이렇게 개별 기도 드리고 뭐 이러거나 네.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있는데 예.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을 딱 가깝게 대고서 아니 없는 것들은 빨갱이 짓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당신도 왜 그래? 한동수 부장님한테. 한원수 전 사모님한테. 그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예. 없는 것들은 빨갱이를 해도 이해가 가는데 당신들은 이 동네 살면서 예. 가진 만큼 가지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정말 이렇게 인식이 천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뭐 단번에 다 이제 견적이 드러나네요. 예. 그 가짜 경력과 가짜 박사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 본질을 숨기면 안 된다고. 예.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권력과 힘을 따라가는 기회주의자들이지 예. 무슨 굉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이념의 전사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예. 하고 있어요. 지금. 글쎄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만약에 윤석열이가 남편이 아니라면은 예. 학력 위조, 그 경력 위조, 예. 그리고 그 외모 수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치고 다니면은 사람으로 취급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참 이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연세 들면 이렇게 눈꺼풀 내려앉아서 그렇죠. 안경 가서 수술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난리를 비웃고. 쳤습니까? 예. 대통령이 성형 수술했다고. 예. 저런 정말 아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수의 전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